그러면 이제 빅히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은요, 정말 뭐 뜨거운 뭐죠? 그 전에 최고치를 얻었던 게 공모주 청약.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 그렇죠. 그죠? 카카오 예, 게임즈죠. 예, 카카오 예, 게임즈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거의 네네네. 그 비등한 네네. 그런 수준의 공모 청약이 있었는데 이제 상장이 임박하죠. 네네. 언제 상장하나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 예정은 10월 15일이기 때문에 뭐 날짜 다 됐죠. 다 됐고요. 15일이면 그렇죠. 내일이네요. 네, 내일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과연 네. 이제 하면 뭐 우리 보통 얘기하듯이 따상할 것이냐, 네네. 예, 이런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BTS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해보지 못하는 어떤 길을 간 거지 않습니까? 뭐 빌보드 차트에서 이렇게 1위를 하고 새로운 신보도 또 1위를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아티스트가 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하고 있고 굉장히 그 글로벌리 어떤 영향이랄까 미디어층이나 이런 게 굉장히 팬덤이 굉장히 저희가 상상한 이상으로 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빅히트에서 지금 바라보는 매출 구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은 거의 뭐 다였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보이그룹 세븐틴과 뉴이스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야기되면서 이제 그 또 그 여자친구 이런 부분도 소속사 소스 뮤직이죠. 이쪽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다변화를 하기 위한 고민은 상당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그렇죠. BTS가 너무 잘하면 좋은데 BTS가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어떤 팬덤이 조금 더 사그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BTS도 뭐 남자들이니까 또 군대를 갈 어떤 시기가 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빅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이제 군입대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다변화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BTS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이 그 호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변화 시도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 볼 수 있는데 희망 공모가가 이제 공모가 밴드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본다면 44배에서 56.5배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밸류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국내 동종 유사업체 뭐 JYP 엔터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까지 포함을 하면 평균 PBR이 이제 69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할인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JYP나 그다음에 YG 엔터 그다음에 SM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엔터사 기획사로 본다면 사실은 거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이제 상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첫날에 여기에서 이제 공모가 2배로 뛰고 뭐 30%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 갭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논의는 조금 남아있는 수준이고요. 적정 주가가 얼마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각 하우스별로 좀 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8월 초만 해도 한 5조에서 6조 정도가 적정하다 봤는데 일부 하우스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14조까지 지금 밸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하우스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밸류를 내겠다라는 하우스 입장이 또 많기 때문에 과연 굉장히 그 스트롱하게 보고 있는 하우스에서 14조까지 과연 불렀을 때 이게 시장에서 먹혀들 것인가 이 부분은 상장 이후에 좀 봐야 될 어떤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번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상장하자마자 계속 따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 쫓아가면서 재미를 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늦게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빅히트가 상장이 됐을 때 따라갈 거냐 아니면 지켜볼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그랬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이제 시장에서 적정하게 이야기했던 그 시총가 대비 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따라가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셨고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낭패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이제 그 예전에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 유동성과 시장의 분위기와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상장 이후에 흘렀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시장이 최근에 어쨌든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장이 최근에 좋았던 때의 어떤 뭐 개미들이 과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올리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과, 그리고 9월, 10월 접어들면서 지금 개미들이 조금 위축되고 있고, 또 기관들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강하게 사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호재는 아주 이제 예민하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악재에 예민하게 발응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제 이 빅히트가 상장했을 때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을 때 과연 이제 시장에서 이 밸류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아주 싸다는 느낌을 사실은 받지는 못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또 상장을 아주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안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따라가서 몇 번 상을 따라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는 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그 센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형성됐을 때 어떨지는 정말 저도 내일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무리해서 이렇게 같이 뛰어들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시장의 이해해야 주변에 될까요? 예, 뭐 이야기를 좀 해보면 따상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그러한 상황에서 BTS mem버 중에 RM 네네. 예, 이미 발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국에서 문제가 많이 됐고 뭐 일부 지금 뉴스를 보면은 뭐 중국 길거리에서 이렇게 BTS 팬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뉴스가 아주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황구시보였나요? 그쪽을 통해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해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이게 좀 심하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는 약간 이 부분을 좀 자제시키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약간 자극적인 어떤 그런 뉴스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내려갔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 조금 이제 자제되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상장을 놓고 했던 논란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런 중국 내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장이 됐을 때 이 가격이 시장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가총액이냐 아니냐 그 문제에 있는 것이지 중국의 논란은 사실은 조금 약간 일반적인 아주 편협된 단기적인 논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요소를 자꾸 끌어다가 네. 그 가격의 밸류에 대한 그 점검을 해보는 거기도 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시장이 결국은 정상적인 밸류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밸류 줄 것인가는 사실은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수급이 판단하고 시장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50배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부분은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배까지 갔잖아요. 그게 과연 시장에서 수급이 결국 그 시장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밸류를 판단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 밸류가 관련 이제 BTS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가격을 주느냐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상장 이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멤버 한 사람의 어떤 발언 가지고도 이런 어떤 이슈가 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좀 취약한 예,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네네. 취약한 약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일견 동감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뭐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뭐 어쨌든 방탄소년단이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 기존에 어떤 걸출한 어떤 그 새로운 아티스트를 영입을 하면서 좀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고민 속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결국 이제 이 새로운 어떤 멤버들, 새롭게 영입된 멤버들이 BTS와 같은 어떤 그런 똑같은 스토리로 성장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마 BTS를 여태껏 성장해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흐름으로 아마 똑같은 스토리로 기존에 이제 새롭게 영입된 어떤 그런 그룹들이 완전 신규 신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던 그룹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고요. 그건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밸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서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게 좀 과거 얘기긴 하지만 어떤 대형 스타가 있으면 그 스타를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신인들을 끼워 넣기로 이게 파워가 있는 거니까 출연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진들을 막 키우는 그런 기법들이 있었잖아요. 매니지먼트사에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BTS라는 세계적인 이 그룹을 통해서 이런 신규 그룹들을 빨리 그리고 널리 이렇게 성장시키는 어떤 뭐랄까 방법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아주 이제 옛날로 이제 저희가 복귀를 해보면 사실 이제 어떤 대형 어떤 스타가 출연될 때 이제 과연 이제 그 기획사에서 이제 새롭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스타로 좀 키우기를 원하는 어떤 신인을 조금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같이 이제 출연을 시키거나 뭔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친구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븐틴과 뉴이스트는
원래 기본적인 팬덤이 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BTS가 워낙 큰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어떤 그런 기획사 입장에서도 여자친구나 그다음 세븐틴, 뉴이스트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기법으로 어떤 할 필요는 없는 그룹이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이제 빅히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단순히 어떤 BTS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BTS를 위버스라는 플랫폼에다가 런칭을 했고 그 플랫폼에다가 자사의 어떤 아티스트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플랫폼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 BTS만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위버스라는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획사, 그러니까 기존의 3대 기획사와 다르게 본다는 게 초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과연 이제 그 플랫폼에서 과연 이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그 인수된 그룹사가 이런 그룹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BTS와 같은 성장의 그림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성장 그림과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바라보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인기라는 건 참 허망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그 팬층들도 바뀌게 네네. 되고요. 네. 우리 뭐 과거에 뭐 많이 있었잖아요, 스타들. 네. 하지만 그 스타들에게는 분명히 영원할 것 같았는데 네. 결국은 한계가 다 있었죠. 맞습니다. 흘러간 옛 스타들이 네네. 되고 네. BTS의 생명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그 가운데에는 군대 문제 정말 우리 네네. 뭐 가야 되니까 그러는 어떤 공백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사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네네. 네. 이런 소년 그룹의 어떤 이미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기존의 이제 기획사들의 그룹들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BTS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된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이제 BTS가 처음에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매된 모든 스토리가 전부 서사로 이루어진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획사들은 하나의 노래를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노래를 또 내야 되고 이게 잊혀지면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신곡이 나와서 히트가 되면 주가가 오르고 히트가 안 되면 또 이게 조용해지고 이런 부분인데 이 BTS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 과거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그 서사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노래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 BTS가 시작했을 때 그 스토리부터 알아야 된다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BTS를 말하는 서사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Love Myself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신곡이 나왔을 때 이게 왜 나왔느냐 이 부분을 알려면 기존의 팬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나왔던 것부터 새롭게 다 찾아보고 그걸 이해하고 지금 들어야지만이 이 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리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돼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신보도 잘 팔리지만 이 신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보,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까지 같이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그룹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이 그룹이니까 군대를 가야 되고 또 빅뱅도 예전에 뭐 아주 뭐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뭐 일부 이제 뭐 그 멤버들이 예, 어디에 가거나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이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빅뱅이 상당히 좀 쇠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TS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짜여진 아주 10년 동안 잘 짜여진 서사 구조에서 지금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뭐 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들을 다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 것을 뒤져보고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신보가 나오면 구보도 잘 팔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음원뿐만 아니라 책이라든지 다른 굿즈가 같이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사 구조에서 상당히 좀 잘 짜여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범접하기 힘든 기존 기획사가 범접하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좀 생명력이 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인기라는 것이 뭐 어느 하루아침에 어떤 변수 때문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변수를 가지고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 변수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BTS를 뭐 대신할 또 그룹들을 뭐 빅히트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룹들을 탄생시키고 또 다른 스토리라인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또 좋은 그룹들 들어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해외의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까지도 위버스에 런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를 굉장히 오픈 플랫폼에서 해외 아티스트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플랫폼에 심어서 자기 사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열려있는 사업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길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기획들, 뭐 우리 강남 스타일 이런 것처럼 네네네. 짧은 생명력이 아니라 네네네. 그렇죠. 오래 갈 것으로 이렇게 네네. 보시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에 있는 네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버스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 플랫폼의 장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네. 파워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플랫폼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숫자라든가 파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그 팬 같은 경우는 3.6억 명 정도, 3억 6천만 명 팬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팬,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가볍게 보는 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70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월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인별 그 쓰는 그 돈이 한 7만 원 정도가 지금 연간 월별로 월 예, 올해 7만 원 정도를 거기에서 라이트 팬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드와 코어 팬 정도가 이제 약 7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월별 약 한 14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팬덤이 판매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소속사 여자친구라든지 세븐틴, 뉴이스트 이렇게 새로운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통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플랫폼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이 여기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걸로 같고, 그러니 본인들이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원 이외에 다른 어떤 제작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위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팬덤들이 와서 궁금해하고 그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갑자기 들어왔다 나가는 고객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봐서는 위버스가 아마 최근에 이제 그 가입자 수가 한 3배 정도,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아티스트까지 만약에 이 플랫폼에 런칭이 된다면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숫자는 더욱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확장 사업이 잘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플랫폼에서 이야기되는 것들 음원뿐만 아니라 굿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들도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구매가 결국은 유통이 없는 구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획사가 어떤 뭐 제품을 만들면 유통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 사실 마진 구조가 기획사 쪽에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유버스를 통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빅히트 같은 경우는 마진 구조가 이제 유통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굿즈 사업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연예 사업도, 그러니까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그렇겠지만은 네. 이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은 그 오히려 이 플랫폼 사업이 나중에는 더 그 어떤 이 매니지먼트하고는 별개로 네네.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이제 콘서트가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포함한 이게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빅히트를 보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게 이 플랫폼을 이용한 컨텐츠 비즈니스가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언택트 콘서트가 상당히 좋았죠.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이 조금 관련된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상장사 중에 W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BTS IP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상장사입니다. WI가. 근데 여기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BTS의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이 우리 응원봉이 있잖아요. 응원봉. 네. 이게 이제 뭐 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응원봉이 있는데 이게 보통 콘서트 끝나면은 이제 언택트 이제 콘서트에서 시작이 되지만 어쨌든 응원봉을 어디다 던져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어디 던져 놓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방탄소년단 이 팬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응원봉을 던져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이 응원봉 거치대라는 게 있어요. 그 WI라는 회사가 이 방탄소년단 BTS의 IP를 가지고 응원봉 거치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멤버별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응원봉을 갖다가 이게 우산 꽂아 놓듯이 거치대를 꽂아 놓고 거기서 뭐 그 응원봉을 이렇게 뭐랄까 차징을 한다든지 뭐 건전지처럼 차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굿즈로 잘 팔리면서 이제 그 빅히트가 그런 것들을 또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가고 있고 또 WI가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이게 디지털 음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CD를 대체하는 거가 될 거예요, 아마. 기존에 이제 우리가 CD라고 하면 CD를 사갖고 꽂아보고 아니면 이제 음원을 이제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듣는데 이게 음원이 불법 음원들이 많이 다운로드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CD를 대체하는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제품이 그
BTS뿐만 아니라 빅히트뿐만 아니라 기획 3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책처럼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열면은 이게 화보집도 되고 또 화면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앨범을 발매했을 때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뮤직비디오처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앨범이 뮤직비디오로 주어지면서 이게 이제 화면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장 가치도 있고 또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제 BTS 관련된 앨범들이 약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팔리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 아마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제품도 아마 그 수준에서 많이 형성이 된다면 상당히 고가에 팔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원이 이제 뭐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원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불법 다운로드가 상당히 좀 건절되면서 CD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팔리고 이게 글로벌로 이제 국내의 어떤 팬덤들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품화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불법 복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네.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그러면 어떤 이익치도 상당히 상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원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소장 가치를 가지고 화보집 엔드, 그 다음에 영상 엔드,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까지 그리고 이게 불법 다운로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보안 코드까지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나왔을 때는 아마 굉장히 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게 이제 기관 물량이잖아요. 네네. 이 기관 물량, 뭐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도 보면은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이제 그 가격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상반기 정도라고 했다면 그 SK 바이오팜의 그 관련된 어떤 현상에 분위기였다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사실 좀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기관 물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약세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장 자체가 받아 올리면서 막 올리는 그런 유동성의 강한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물량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장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밸류에이션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안 된다면 기관 물량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지금 조금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코스피 200 조기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은 물량을 받아내는 어떤 그 펀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은 좀 무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건을 좀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상장일 시초가가 최소 이제 12만 1,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27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라 상장일 종가가 최소 85,050원에서 최대 35만 1,000원까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그 패시브 자금이 추정하는 코스피 200의 추정 자금을 약 60조 정도로 추정할 경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유입되는 코스피 200 추정 패시브 자금이 약 644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관 물량은 여기에서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방어가 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그 기관 수급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편입 당시 종가가 13만 원 정도를 가정했을 때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코스피 200 편입이 12월 정도에 된다면 기관 물량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받아내는 정도. 그리고 시장에서 이 현재 어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밸류를 정당화하면서 향후 1, 2년 사이에 성장에 대한 그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걸 받아내고 아마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우상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하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약간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게 빅히트도 상장 후 한 달 내에 기관 물량 중 55%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약 기관 물량의 78%가 의무 보유를 확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좀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요.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보호 예수가 됐다라고 딱 명확하게 어떤 분석이 된 자료는 시장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상장 이후에 좀 봐야 된다는 리포트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부 40% 이상의 뭐 보호예수 기관 물량은 보호예수로 돼 있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어떤 보호예수를 했다라는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장 이후에 물량들을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떻다, 몇 % 보호예수다라고 좀 나와 있는 분석 자료는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관들이 보호예수 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물량을 내놓는다는 거는 어떤 내부에 어쩔 수 없는 그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장투하기에는 지금이 비싼 가격이다 팔아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파는 건가요?
그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관 물량이라는 것은 이제 비상장 시절에 아주 싸게 들어갔던 물량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의 어떤 뭐 물량에 대해서 이제 상장할 때 기관 배정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비상장 때 이제 아주 싸게 들어갔던 물량들은 사실은 상장 시점에 엑시트를 사실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워낙 싸게 들어갔으면은 상장 시점에 워낙 큰 이제 어떤 이익을 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엑시트 시점을 이제 상장 시점으로 잡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 물량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이냐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배정 물량, 그러니까 상장 때 배정을 받은 물량은 이제 단기로 볼 것인가 장기로 볼 것인가는 펀드의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뭐 펀드에서 어느 정도 편입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코스피를 추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약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시총을 유지를 한다면 그 시장 펀드 입장에서는 이 패시브 입장에서는 이걸 가져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가져가듯이 펀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져가서 시장의 트래킹 레코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작정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펀드의 성격과 그리고 언제 어떻게 펀드가 들어가서 본인들의 단가가 얼마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펀드마다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뭐 상장했을 때 과연 이제 뭐 13만 원대 이제 상장이 됐는데 첫날에 30만 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뭐 던지고 싶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형성되는 가치라든지 본인들이 들어간 어떤 평균 단가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보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아마 기관별로는 좀 다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높이 고점에서 시작이 되면 사실은 조금 네네.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거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다른 엔터주들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빅히트가 아니라 그런 쪽에 YG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선투자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이미 기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해결될 경우에는 미디어 업종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조금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상장에 따른 섹터 릴레이팅이 이미 빅히트 상장 과정에서 이미 선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들이 이제 반응을 했었고요. 이제 팬덤의 화력이 이제 집중되면서 수익성은 예상보다 선방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JYP가 이제 니주의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그 YG 같은 경우도 신인 트레저 같은 경우는 일본 팬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룹이 올라온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SM 같은 경우도 온라인 콘서트가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잘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일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상장 시점과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았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이런 부분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최근 3개월간 엔터 3사를 보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3개월간 한 70% 정도의 수익 실현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빅히트 엔터에 관련된 어떤 그 뭐랄까 후광을 입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기준을 본다면은 주가들이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을 빠져보면 2022년 기준 밸류 PER 한 30배에서 40배 정도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22년도로 가정을 하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정상적인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인 그룹들이 올라오고 새로운 어떤 기획사들이 새로운 그룹에서 기회를 모멘텀을 찾는다면 물론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상형 그림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단기로 본다면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밸류가 조금 왔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면 지금 미디어 엔터 어떤 섹터 중에서 사실은 피해 업종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빅히트 때문에 기획사는 좀 올랐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산업 쪽에서 카지노나 레저 이쪽은 상당히 아직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업종으로 본다면 펀드 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기획사를 바라보기 본다는
만약에 이렇게 치료제가 온다고 그러면 아마 카지노나 레저 쪽으로 펀드 쪽에서 자금이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펀드의 어떤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기존에 최근에 이제 빅히트 때문에 반영을 가지고 호강을 했고 기존에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 좀 올라온 섹터보다는 사실은 이런 섹터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거나 좀 이 기획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빅히트 엔터가 상장되면서 이 기획사들이 릴레이팅 된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본다는 물론 이제 분명히 어떤 릴레이팅이 되는 부분 분명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빅히트가 뭐 40, 50배 받으면 이쪽도 분명히 기존보다는 많이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업종에 분명히 릴레이팅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높게 올라갈 거라 보는 것은 조금은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 입장에서도 아까 봤을 때 여러 가지 엔터 레저 내에서는 카지노나 뭐 일단 여러 가지 레저 쪽으로 조금은 펀드가 단기적으로 쏠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수급적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K 바이오팜 때를 자꾸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네네. 그때하고 지금 유동성 면에서 지금 시장이 좀 약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네.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는 네. 낭패 볼 가능성이 높겠네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그 상장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NC소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뭐 컴투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오이즈라든지 게임 주주들이 사실은 또 그때 급등을 같이 막 했었어야 되거든요. 상장 당시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기획사가 똑같이 막 급등을 할 거다 생각하기에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그 전체 이해는 지금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이걸 압축을 해서 네. 내일 상장하는 그 빅히트에 대한 투자 전략,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 다른 엔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네. 좀 한번 이렇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 네, 네. 예. 좀 뭔가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어찌됐건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 그러니까 그 청약을 했을 때 몇 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상장했을 때 빅히트를 따라갈 여지는 좀 저는 높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따라갈 여지는 높다고 보는데, 뭐 가장 뭐 핫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3사도 단기적으로는 그 분위기의 편성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 기획사는 어떤 그룹이 어떻게 신작을 내고 이 새로운 어떤 음원에서 히트를 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JY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제 트와이스가 아직은 건조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획사들 보니까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빌보드 차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BTS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블랙핑크가 상당히 좀 핫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와 관련된 뭐 회사 어딘지 아시겠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블랙핑크와 관련된 부분을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인그룹의 트레저 같은 경우도 그 일본 팬덤이 상당하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저의 어떤 신인그룹에 대한 어떤 부분도 건조한데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아마 그 빅뱅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굉장히 핫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JYP의 여러 가지 뭐 그 여자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 그룹이 빅뱅이 벌었던 것보다 지금 더 벌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5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와이스가 빅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 빅뱅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빅뱅은 10년 차 가게 되니까 초기에는 빅뱅 쪽보다는 기획사 쪽이 우위를 가져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죠. 투자비를 그렇죠. 회수해야 되니까. 예, 이익 정산 부분에서 가고 그다음에 점점 갈수록 빅뱅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기획사 쪽은 점점 줄면서 이제 그게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좀 기획사 쪽의 몫이 조금은 그래도 조금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아직도 근데 그 수익원은 상당히 좀 다양하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JYP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탄탄하던 수익원이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또 어떤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그룹이 어떻게 핫하게 들어오는지를 충분히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기획 3사도 조금은 이제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메인 그룹들, 메인 뭐 아티스트들의 네. 그 어떤 활동 상황과 어떤 반응의 폭 네.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뭐 팬덤이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어떤 기획사는 어떤 한 특정 그룹이 사실 먹여 살리다시피 하면서 오면서 어디예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과거에 YG는 빅뱅이었고 지금은 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방탄소년단이고, BTS가 하는 예, 거고. 그렇고 그다음에 뭐 JYP 같은 경우는 여러 뭐 팀들이 많았지만 최근까지는 트와이스가 여전히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넘어오면서 세대별로 어떤 그룹이 어떻게 지금 팬덤을 형성하고 여기서 치고 나가느냐, 이 부분이 온도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기획사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각별히 보시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온도차를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내일 내일을 아니. 네. 하여튼 이 빅히트가 상장하는 그 시간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추이를 보시다가 네. 예. 그 지금 들었던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행동하는 게 나은지 네네. 예,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좀 펀더들이 좀 그런 어떤 그 수급적인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어떤 패시브 자금이나 어떤 파이에 넣기 위해서는 다른 기획사 사실은 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펀드가 이제 100이라고 그러면 그 뭐 미디어 엔터 쪽에 어떤 비중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파이 내에서도 뭐 기획 3사가 가지고 있는데 빅히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빅히트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딴 거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획 3사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이제 빅히트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사실은 상장 이전에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이미 조금 만들어주면서 최근에 기획 3사가 어느 정도 조금 고점에서 사실은 조정이 조금 나온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파이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면 기획 3사도 고점 대비 지금 빠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급적으로는 좀 악재는 조금 거쳐졌다. 그러면 이제 기획 3사들의 각계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룹이라든지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두각이 되고, 최근에 뭐 블랙핑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죠. 제 주변에도 그 아재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블랙핑크. 예. 그래서 트와이스 이후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블랙핑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인급 트레저도 남성 그룹이지만 상당히 좀 팬덤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획사만의 온도차에 따라서 주가 부분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치열한 눈치 싸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신중하게 예,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